이 룬샷이라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맨 처음 느낀 느낌이 뭐냐면, 야, 이 책이 어떻게 대중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 책의 광고 문구가 뭐냐면, 빌 게이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읽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빌 게이츠가 이거를 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읽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룬샷이라는 제목만 보고 약간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책은 경영서적입니다. 조직 관리의 방향에 대한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그냥 일반적인 조직이 아닌, 어찌 보면 굉장히 4차원 같거나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연구하는 룬샷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나온 책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룬샷은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뭔가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우주선을 달로 쏘아보낸다던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 말이죠. 그 반면에 이 룬샷은 뭔가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어처구니 없거나 어이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근데 이 룬샷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는 다들 무시했던 그 아이디어가 대박을 터뜨리게 되면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큼 굉장한 파급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예시 중에서 잘 안 붙는 접착제가 포스트잇으로 출시돼서 전 세계적 히트 상품이 되거나, 음악, 전화, 인터넷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아이폰이 출시된 게 바로 룬샷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아이디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공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찬사를 받지만, 맨 처음에 개발 초기에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해보십시오. 온갖 수모와 서러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큰 반대에 부딪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무시당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연구 초기에 무시당했던 이런 아이디어들이 출시됐을 때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큼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 그런 전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딱 생각해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아마존의 쇼핑몰 등등의 이런 초일류 기업들 중에서 룬샷을 활용하지 않은 그룹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윈도우즈라는 제품형 룬샷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아마존처럼 박리담회로 덩치를 키우는 전략형 룬샷을 사용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아무튼 초일류 기업들은 다 룬샷을 사용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책에서는 기업 이윤 쪽보다는 인류에 도움이 되었던 의료 분야나 아니면 전쟁 분야처럼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던 사례들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를테면 콜레스테롤 억지제라던가 아니면 군수용 레이더 개발 배경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무튼 룬샷이라는 아이디어를 키우고 성장시켜야 기업이든 국가든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룬샷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소를 운영하고, 기업들은 사기업 연구소를 운영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는 효과가 안 좋다는 거죠. 분명히 이 집단들을 모아놓을 때는 똑똑하고 창의적인 인재들만 쏙쏙 빼가지고 모아놨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룬샷 아이디어를 빵빵 터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 룬샷 그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최고 책임자가 룬샷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룬샷에 관심 있는 CEO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티브 잡스가 있고 빌 게이츠가 있겠죠. 룬샷을 활용해서 기업을 굉장히 크게 성장시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룬샷이 굉장히 솔깃한 거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딱 이분이 떠올랐어요. 간척지 사이를 폐선박으로 들어막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실현하신 분, 정주영 회장이 있죠. 이 폐선박을 활용한 이 정주영 공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은 룬샷이죠. 사실 예전에는 이 해보기나 했어라는 말이 이거 좀 너무 무대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룬샷형 사고방식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룬샷형 사고방식이 무조건 좋냐? 아니죠. 룬샷형 사고방식만 하면 잘못하다가는 이제 몽상가가 되기 십상인 거죠. 아무튼 최고 책임자가 룬샷에 관심이 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룬샷 조직의 관리에 대한 시작인 거죠.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물리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룬샷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상전이라는 개념을 비유적으로 활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 물과
얼음이 있는데 이 중간에서 균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물은 뭐냐? 룬샷 조직이고 얼음은 실무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는 이 룬샷 조직만 챙겨서도 안 되고 이 실무 조직만 챙겨서도 안 되고 둘 다 균형 있게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기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는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물은 연구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실무는 공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소랑 공장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볼까요? 같이 합쳐 있다라고 보면 연구 자체가 굉장히 제품 위주로 편향되게 흘러가겠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보단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개선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하는 수준의 연구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테고, 공장하고 연구소를 분리를 하되 서로 교류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룬샷 연구를 하게 되거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퀄리티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중구난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책에서 하는 말은 이 연구소랑 공장을 잘 구분을 시키고 서로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룬샷에도 관심이 있고 이 룬샷 그룹이랑 실무 그룹이랑 분리도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룬샷이 빵빵 터질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룬샷으로 성공했던 그룹들을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 그룹들에서 후속작 룬샷이 잘 터지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폰이라는 혁신이 나온 이후로 왜 업데이트 제품만 나오고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넘어설 제품이 왜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그 당시보다 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규모를 키웠는데 말이죠.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 저자의 통찰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자의 답은 뭐냐면 모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100대밖에 없어요. 그럼 고속도로가 막힐까요? 그 100대의 차들이 아무리 이상한 짓들을 해도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겠죠. 그러면은 고속도로에 차가 10,000대가 있다. 그럼 어떨까요? 막히겠죠. 누가 브레이크만 이상하게 한번 밟아도 연쇄작용을 이뤄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100대와 10,000대의 차량 사이에 어느 임계점의 차량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량 수를 넘어서는 순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룬샷형 인재들만 주구장창 뽑아서 한 집단에 딱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룬샷보다는 경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모이면 달라진다는 거죠. 소규모의 연구그룹에서는 내가 하는 연구의 성패가 나의 밥벌이랑 관련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안 해도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연구를 성공해도 나한테 떨어지는 파이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임승차하는 그런 직원들도 생겨나고 연구보다는 약간 직급을 올리는, 그러니까 경력을 올리는데 더 초점을 두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집단에서 몇 명 이상이 모일 때 이렇게 성향이 바뀌어지는가? 이 숫자에 대해서 저자는 매직 넘버 혹은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자가 나름대로 만든 식이 이 책에 있는데 그건 이제 소개는 안 해드릴 거예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저자는 150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집단이 150명을 초과하게 되면 다들 이렇게 경력만 신경 쓰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변수가 있는 거죠.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온도라는 변수도 있고 압력이라는 변수도 있듯이 이 매직 넘버도 변수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연봉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굳이 경력이랑 직급에 신경을 쓰지 않겠죠. 내가 진급해도 연봉이 똑같다고 하면 사내 정치보다는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하겠죠. 혹은 내가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내가 더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로 이 매직 넘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경력이나 승진 위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룬샷 집단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적인 보상을 줄여서 사내 정치의 효과를 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들의 인정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약간 뭐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개개인들을 맡은 일에 적합한 포지션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잘못된 인센티브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책임자를 고용하고, 그리고 5번째는 통제 관리 범위를 넓혀서 직원들 간의 문제 해결이 원활하게 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많이 참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지켜야 매직 넘버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 안에 자칫하면 폐기되기 쉬운 그런 룬샷 아이디어들을 성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낸 핵심 인물, 그러니까 관리자인 거죠. 이 관리자들의 사례와 잘못된 룬샷 운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들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좀 흥미롭더라고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우리 대부분은 CEO가 아닌데도 이런 조직 관리에 대한 경영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된 건 아마도 이 빌 게이츠의 한마디 덕분이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유명인 아니면은 학자분들 기업가들이 되게 극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 마지막쯤에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기업들에서 창의적 인재 관리나 육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조언을 얻는데 이 행동경제학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 개인의 의사결정 영역이 아닌 단체의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자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한 조직관리 방법은 사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가방에 넣고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참 보면 이런 새로운 접근들로 이런 신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들이 꼭 CEO가 아니더라도 이런 책들을 봄으로써 통찰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쓰면서도 이거를 썼다 지웠다를 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영상입니다.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리뷰는 좀 더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